반갑습니다. 수족관 장씨입니다. 우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숫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영상을 더 잘 찍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. 지난번 여가 사이클 영상에 이어서 여과기 소개 좀 해드릴게요. 물린이들이 처음에 여과기 고르기 참 힘들어해요. 그래서 찍는 영상입니다. 우선 입문할 때 많이들 가장 많이 접하는 측면 여과기입니다. 사이즈도 작고 설치가 간편한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씁니다. 이건 아마존이라는 업체의 측면 여과기인데 사실 여과기 브랜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어디 브랜드나 원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크게 다른 게 없어요. 하단부를 열면은 폴리나젤에 가까워 보이는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. 이건 주관적인 제 생각인데 스펀지 여과기에 들어있는 스펀지에 비해 형편없는 퀄리티입니다. 크게 여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필터라고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촘촘하지 못하다 보니 물 썩지 말라고 순환하는 느낌?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. 위로도 분해가 되고 임펠러 커버를 벗기면 헤드모터와 연결된 임펠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칫솔로 문질러 주시면 비교적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공회전을 하면 금방 고장나는 점, 모터 자체가 소모품인 점,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여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오래 쓰지 못하고 다른 여과기를 찾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 큰 어항에 쓰는 측면 여과기는 당연히 와트수가 올라가게 되고 수류가 필요한 어종일 경우 이를 위해 큰 사이즈의 측면 여과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이때에는 저 안에 폴리나젤 같은 스펀지를 빼내시고 여과제를 채워주시면 여과효율을 더 높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측면 여과기가 적합한 어종은 외부로 노출된 스펀지를 뜯어먹는 거북이나 철갑상어 등 이런 어항에 쓰면 좋겠고요. 다음은 거리식 여과기입니다. 이름 그대로 어항 벽에 걸어서 사용하는 여과기예요. 어떻게 보면 미니 외부 여과기라도 할 수 있겠고 이게 커지면 외부 여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원리는 어항물을 빨아들여서 어항 뒤쪽에 걸려있는 여과제를 통해서 맑은 물이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거리식 여과기 또한 브랜드 상관없이 다 원리는 똑같고 구조도 거기서 거기입니다. 출수량을 조절하면 물의 흐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. 외부 여과기와 마찬가지로 어항 내에 여과기가 꼴배기 싫을 때 이걸 씁니다. 자리가 협소할 때도 쓰겠죠. 하단 입수 대롱 부분에 후디 필터를 껴주시면 치어들이나 치비들이 빨려가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설치 방법은 어항에 걸어놓고 물을 채워서 코드 꼽으면 됩니다. 물을 안 채우고 코드 꼽으면 모터가 타버려서 다시 여과기를 사야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. 측면 여과기와 마찬가지로 작은 스펀지 필터가 하나 제공이 되는데 이거 다 빼버리고 섭스나 링 여과제 같은 거 채워서 쓰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. 측면 여과기나 거리식 여과기나 제대로 쓰려면 여과제를 따로 사야 하는 점에서 값이 싸다고 샀지만 여과제를 별도로 사야 쓸 수 있는 걸 알게 되면은 이때서야 좀 아차 싶으실 거예요. 그래서 쓰는 게 지금 소개시켜드릴 스펀지 여과기입니다. 기포기에만 물리면은 전천후 올라운더 십상타치 효율을 발휘합니다. 거북이처럼 스펀지를 뜯어먹는 애들이 아니라면 이 여과기 선택이 가장 탁월할 거예요. 제공되는 스펀지 퀄리티부터 다릅니다. 싸구려 스펀지 여과기는 예외고요. 리글라스, 아쿠아테크, 테트라 등 세라도 있겠죠. 촘촘히 가공된 스펀지 필터는 기포기를 물리면 어항물을 쫙쫙 빨아당겨서 어느 정도 분해가 된 똥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촘촘한 스펀지집에는 여과 박테리아의 훌륭한 서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여과도 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전천후 아이템입니다. 리필 스펀지 또한 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스펀지만 바꿔주셔도 물고기 질병 없이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. 위에 설명드린 측면 여과기나 거리식 여과기에 비해 스펀지가 굉장히 커서 미관상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물린이들이 참 많은데 집에 공기청정기 손바닥만한 거 놓는 것보다는 에어컨만한 게 놓으신 게 좋으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. 또한 수질악화로 오는 질병으로 물고기들 요단강 보내시면 이래서 다들 스펀지 쓰는구나 하실 겁니다. 관리 방법은 대충 6개월에 한 번씩 스펀지만 쓱 뽑아서 화장실 가서 발로 밟으시면서 물 뿌려주세요. 그동안 먹었던 똥들을 엄청나게 뿜어대면서 스펀지 여과기 성능에 감탄하실 거예요. 스펀지는 물 어항에 씻어야 박테리아가 안 죽네 이런 썰들이 많은데 스펀지 여과기 이 어항 저 어항 옮겨가면서 질병 옮기지 마시고 대충 1, 2년 쓰시다가 2,000원 주고 스펀지만 바꿔서 쓰시면은 물 관리 편안하게 하시면서 물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끔 스펀지 여과기 중고로 사고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. 팔지도 마시고요. 남의 집 물고기 똥
그 잔뜩 묻은 걸레 돈 주고 사는 거 좀 그렇잖아요. 네, 그 다음으로 스펀지와 여과기와 함께 쓰면 더 좋은 저면 여과기입니다. 스펀지 여과기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는 모두 다 이 저면 여과기를 썼어요. 옛날 집이나 스텐으로 된 엄청 오래된 수조 보면은 대부분 세팅이 이 저면으로 돼 있어요. 그만큼 구조도 간단하고 원리도 간단하고 성능도 탁월합니다. 저면판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흑사나 여과제 등을 덮은 후에 사용하는 거예요. 저 대롱 사이로는 콩돌이 들어가서 에어를 콸콸 뿜어주면 흑사를 지나 맑은 물이 대롱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. 다만 사용하다 보면은 저 하단에 찌꺼기가 쌓이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비워줘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올 리셋을 해주시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. 이걸 안 해주면은 계속 그 똥이나 질산염을 뿜어내는 제조기가 때문에 주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입니다. 이걸 활용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박스 저면 여과기입니다. 보통 아크릴로 제작을 많이 하면 이 시제품도 나와 있어요. 아크릴 박스 안에는 여과판을 깔고 여과제나 흑사 등을 깔아서 사용합니다. 보통 메인의 개념보다는 서브로 많이 쓰고 있고 넣고 안 넣고 물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매니아들은 잘 쓰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저걸 박스에 넣어서 사용할 생각을 한 사람은 노벨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매장에서는 다 올 박스 저면 형식으로 된 하단 타공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으로 외부 여과기입니다. 위에서 말씀드린 거리식 여과기가 커진 게 외부 여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외부에 자리 차지 많이 하는 만큼 여과제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여과 효율이 좋습니다. 거북이나 큰 어류 등 싸는 게 많으면 이거 쓰면 참 좋습니다. 옛날에 하스타투스 번식을 외부 여과기로 했는데 나중에 외부 여과기 청소할 때 보니까 안에 치어가 100마리도 넘게 있던 게 생각이 나네요. 호스가 2개 달려있는데 하나는 쫙쫙 빨아당기고 한쪽은 쭉쭉 뱉습니다. 외부 여과기 원리는 다 똑같은데 작동 방법이 브랜드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. 펌프가 달려서 최초 구동 시 펌프를 눌러주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브랜드는 입으로 공기를 따로 빼줘야 됩니다. 설명서 읽어보고 설치하면은 돌고래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데 설명서를 안 읽는 돌고래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한쪽은 쫙쫙 빨아당기고 한쪽은 쭉쭉 뱉는다. 물생활 아이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과기예요. 기본적인 물 관리가 잘 돼야 질병 없이 물고기 키울 수 있고 물에서 냄새도 안 나고 항상 쨍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관리하는 수조가 약 60개인데 이 중에 병 생기는 어항은 1년에 한두 개 뿐입니다. 다음번에는 어항 관리와 유지 노하우를 찍어보겠습니다. 환수 미루지 마세요.